안녕하세요. 유튜버 오동동동입니다. 이번엔 제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 인생에 저한테 있어서 많은 좀 특별했던 일들, 했던 여러 가지 도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전이고 가장 좋았던 경험, 지금도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경험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분들 가고 계시고 저 때도 엄청 많이 갔었고 아주 많은 분들이 갔다 왔고, 그 당시에 아마 시급이 호주 법정 임금이 한 20불 정도 됐을 거예요. 20불 한국 돈으로 하면 2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그게 이제 시급 지금 8,350원? 530원? 그거 해도 거의 두 배죠. 근데 그게 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시급이 한 6,0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뭐 5, 6,000원? 그 정도의 시기에 이제 호주 넘어갔는데, 제가 갈 때 환율이 한 800원 정도였고, 1불에 1달러에 800원 정도에서 이제 넘어갔어요. 많은 준비를 하고 가지는 못했어요. 뭐 나름의 준비는 하고 갔는데 책도 사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막 공부한다고 그 영어 회화 막 이런 것도 막 배우고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들고 가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돈으로 호주를 가서, 왜냐면 또 호주에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가는 거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워킹 홀리데이는 대부분 그 나라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때문에 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살다 온다는 거, 그러면 일 안 하고는 엄청 어렵잖아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돈이 진짜 많은 게 아니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한번 준다는 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오는데, 한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에 가서 100만 원을 딱 모아서 이제 가야지 하고, 한 달 전에 비행기표도 끊어놓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막 준비를 했었어요.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유학원, 어학원 이런 데도 막 알아보고. 근데 영어 학원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걸 연계해서 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서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인사하고 한다고 한 30만 원을 썼어요. 그렇게 한 66만 원 정도를 들고 갔어요. 들고 와서 이제 가서 이제 호주로 떠납니다. 제가 그날 아마 5월 28일일 거예요. 그날 5월 27일날 출발해서 또 좀 싸게 가야 되니까 그 뭐지?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 이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금액으로 이제 호주까지 가는 비용인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거 탔으면 100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싸게 가면, 더 싸게 가면 2, 30만원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좀 기간도 좀 그렇게까지 몇 개월 전부터 알아본 게 아니고, 뭐 한두 달? 한 달 정도 전에 예매를 했고, 그 가고 싶은 날, 왜냐면 더 있으면 자꾸 돈을 더 쓸 것 같더라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느라고. 그래서 빨리 가버려야겠다. 그래서 5월 27일날 8일날 좀 출발합니다. 이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한번 갈아타야 돼요. 가는데 시간이 거의 한 30시간? 20시간 넘게 걸려 하여튼. 왜냐면 날이 하루가 바뀌어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도착했거든요. 한두 시쯤 비행기는 없다. 한두 시에 출발해서 거기 거의 뭐 2시간이니까 24시간 정도 걸렸겠네요.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가는 비행기표는 이제 중국 남방 항공을 타고 광저우 가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환승을 해서, 한국 광주 말고 중국 광저우에서 이제 갈아타서 브리즈번으로 한 1시, 12시쯤 도착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백패커, 한국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숙박업소가 있어요. 저렴한 여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싸게 묵을 수 있는 숙박업소인데, 내려서 찾아본 거지, 어디 가야 되는지. 검색은 몇 번 해봤었는데, 이 예매하는 것도 외국이잖아요. 거기 카운터 보는 사람도 외국인이고, 아무래도 영어가 딸리니까 앞에서는 약간 바디랭귀지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 만빵이지. 물론 못해요. 전화 영어로 하는 거는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나 이게 영어로 이렇게 예매하고 뭐 글을 쓰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가서 부딪혀보자 하고, 이제 브리즈번 공항에 내려서 이제 공항 버스를 타고 이제 브리즈번 시티로 가는 버스를 타고 도착합니다. 거기 내려서 유명한 백패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브리즈번에
아마 호주에서는 다 유명할 거예요. 브리즈번에 엑스베이스 백패커라고 거기 이제 일주일 정도를 바로 묵어요. 처음에 2, 3일만 묵고 바로 뭐 내가 계속 살 거니까 1년 동안 지낼 거니까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막 습득했던 정보를 보면 내가 구하는 일자리에 따라서 내가 사는 거주지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거주지가 이런 도시 브리즈번 시티가 될지 아니면 외곽 지역이 될지 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방을 못 구하 집을 못 구하고 엑소베이스에서 이제 일주일을 이제 묵어요. 일주일을 묵으면서 이제 거기서 또 서치를 합니다. 한국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막 선브리즈번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막 구인을 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되면 바로 검틀이나 식닷컴 이런 해외 그 호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호주의 알바몬 사람인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바로 구하면 좋은데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저는 한 60만원 그 돈을 한 680불 정도밖에 안 들고 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바로 시티 잡을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농장, 공장 요걸 가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방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엑스프레스에 묵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아무런 기반 없이 거기 가서는 외국인으로 바로 그 나라 공장이나 팜을 이제 컨택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많이 듣고 갔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 카불처라는 도시에 딸기 농장에 팜 이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이 무슨 팜이었는데 그 팜으로 갑니다. 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컨택을 했었는데 뭐 연락 오는 데는 많았는데 그냥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혼자 가려고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엑스베이스 백패커에서 묵으면서 이제 딱 왔잖아요 해외 처음에. 그럼 뭔가 좀 즐겨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브리즈번에 당장 뭐 돈 다 쓸 때까지는 뭐 당장 죽게 하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한 2, 3일 정도는 이제 시내 관광 하면서 주변 지도도 좀 익히고 거기서 저 밥을 막 외식을 매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백패커에서 먹을 이제 간단한 시리얼이나 빵 같은 거 빵은 줬나? 쌀을 줬나 빵을 줬나 모르겠다 뭘 줬던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런 간단한 식사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제 마트나 이런 장 볼 수 있는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패커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하고 처음에 친해졌어요. 그 친구들이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고 영어도 잘했어. 그 친구들을 내려 만난 게 일생일대 실수지. 나는 그 친구들 만난 게 일생일대 행운일 수도 있고 행운인 거고 어쨌든 그 친구들하고 2, 3일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팜을 가게 돼요. 팜을 가게 되는데 한국인 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좀 쉽다, 편안하다, 편리하다 뭐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큰 그거 없이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딸기를 땁니다. 한 6월쯤 되면 딸기가 막 올라온다. 그러면은 돈을 좀 벌 수가 있다 내용의 구직 광고였어요. 갔는데 딱 거의 막상 갔는데 딸기가 없어. 첫날이고 하니까 뭐 농장일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고 첫날 딱 가서 그날 밤에 거기 그 숙소를 배정을 해줘요. 거기는 우리나라 이런 도시처럼 큰 도시가 아니고 농장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외곽 한참 외곽지예요. 한 5존 6존이라고 해가지고 그 브리즈번 시티는 시티 주변으로 이제 1존 2존 3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멀리 있는 쪽이 존이 숫자가 클수록 외곽 지역인데 한 5존쯤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차로 한 2시간 갔나? 2시 3시간? 2시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되는 시간에 가서 딱 도착하면 거기 이제 내가 묵을 숙소를 정해줍니다. 숙소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군데를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이런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묵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그 집은 조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 오후 늦게 도착했는데 완전 별로였어.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죄송한데 우리 여기 너무 별로다 얘기했던 건 좀 틀리고 방값도 비싼데 그때 아마 거기도 주에 한 120, 30불 정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한 100불인가? 100불쯤 됐는 것 같다. 한 100불 정도 했었는데 너무 집 컨디션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른 집을 바꿔주겠다 해서 이제 다른 집으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집을 가는데 이 집은 2층짜리 집인데 집이 좋아. 괜찮아. 매트리스도 있고 근데 원래 그런 농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한 집에 그때 한 7명, 8명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방은 한 3개 정도 있고 집은 큰데 1층은 2층 집이니까 1층은 방은 따로 없고 이제 다이닝룸 같은 개념이고 2층이 이제 방이 있는데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냥 농장에 있는 하우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집에서 이제 첫날을 보냅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인가 일을 시작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뭐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딸기를 캘 때 쓰는 그 트롤이라는 자전거 같은 수레가 있어요. 그런 수레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세발 자전거 같은 거예요. 근데 좀 큰 세발 자전거. 거기 한 도랑을 이렇게 걸쳐서 가면서 바퀴로 끌고 가면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딸기 밭이 이렇게 이랑 고랑 밭이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갑니다. 그 트롤을 끌고 앉아서 하거든요. 근데 쪼그려 앉아서 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쑥을 해가지고 왜냐면 밭이니까 밭작물이니까 밑에 있어요. 허리 밑에 한 무릎 정도 높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딸기가 있는 위치가. 그래서 딸기를 따요. 허리 아프고 이 수레도 졸라 무거워. 엄청 무겁고 막 따. 한 통 따면 한 줄 따면 한 통은 채 안 차거든요. 그때는 딸기가 많을 때가 아니라서 한 통 쭉 따서 이 박스 크기 얼마나 더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 2kg? 한 2kg 정도 되는 박스. 그 정도 박스 채우면 2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딸기를 따면. 그거를 박스를 밑바닥 꽉 채우고 위에 조금 올라온 정도? 그 정도 채우면 한 2불 정도를 제가 이제 거기는 시급 개념이 아니고 할당제로 받거든요. 그래서 농장 이런 데 가면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그럼 딸기 따는 거 어렵겠나? 그 밑에 딸기만 따면 되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엄청 고된 노동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키 큰 남자들은 가급적이면 딸기 농장은 가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키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키가 좀 작고 좀 마르고 날쌘 친구들은 잘하는데 좀 등치 크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못해. 그 일 제일 잘하는 사람 보면 거기 필리핀인가 베트남 뭐 이런 데서 온 이제 동남아 친구가 아니고 그 아저씨예요. 나이가 많은데 그분은 뭐 저처럼 워킹 홀리데이 온 사람이 아니고 이제 워킹 비자 말고 일을 하러 오신 분인데 전문가지. 그 사람들은 완전 전문가지. 그 사람들 그 딸기가 없는 와중에도 진짜 막 싹싹싹 따가지고 많이 벌어가요. 일주일에 100만 원은 그냥 벌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일을 잘하면 아우리 잡이라고 이제 시급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진급이죠. 매니저급 올라갈 수도 있고. 매니저들이 하는 일은 이제 이제 이런 밑에 워커들이 따온 딸기를 체크하는 거, 검사도 하고 개수도 세주고 그 체크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이제 대부분 매니저급도 올라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차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차가 있으면 또 기동성도 있고 다른 워커들이 이제 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때문에 조금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었고. 그렇게 딸기를 땄는데 문제는 너무 일찍 갔어. 딸기 철이 아닌데 제가 그거 잘 몰라서 조금 너무 많이 일찍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또 하루 하고 또 한 2, 3일 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원래는 아침에 일찍 한 6시, 5시 이렇게 나가는데 그쯤에 나가면 오후 5, 6시까지 해야 되는데 한 점심시간 되면 일이 끝이 나버려. 더 할 게 없어서 딸기가 없다든가 뭐 너무 많은 인원이 나와서 그 정해진 밭 구역을 캤기 때문에 딸기가 뭐 금방금방 차기 때문에 또 2, 3일 지나면 또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너무 그 인원에 비해서 딸기 수량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다들 불만도 좀 쌓이고 너무 일찍 와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일찍 오거든요. 잘 아는 친구들은 오래 있었고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일찍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2주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일주일씩 반값을 내거든요. 주급 돈도 일주일마다 주지만 반값도 일주일마다 줘요. 근데 내가 번 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일을 나간 날도 며칠 안 되고 해보니까 너무 내가 일을 못해. 진짜 못해. 같이 간 여자들보다 더 못해. 남자들 중에 거의 최약체. 너무 못하는 거라. 딸기를 따도 끝이 없고 딸 게 없고 하다가 나는 딸기는 안 되겠다. 내랑 딸기는 안 맞구나. 딸기는 사 먹는 걸로 하자 하고 마음 먹고 그 집을 나오기로 해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아마 결정적인 계기로 이제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뭐냐면
거기는 이제 샤워실 대부분 유리 부스로 된 데가 많아요. 호주에서는 샤워실 안에서 샤워를 할 때 바닥에 물이 안 튀게끔 하는 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의 집에서는 물 튀는 거 마냥 별로 신경 안 쓰네요. 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날 좀 낯선 게 거기는 이제 샤워 부스 안에서 샤워하는 딱 그 공간 안에서만 샤워를 하고 그 밖에는 물이 안 튀게끔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스 안에서 항상 샤워를 하는데 그 저희 집에 있던 그 부스가 유리 부스였어요. 이 통유리로 된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안에 이런 원통 같이 생긴 이제 벽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샤워기가 붙어 있으면 샤워를 하고 이제 문을 닫고 샤워를 하고 샤워 끝나면 이제 문을 열고 물길 닦고 나오는데 그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유리가 엄청 무겁거든요. 샤워하고 이제 문을 딱 여는데 문이 뻑뻑하더라고. 갖고 다시 열었다가 탁 여는데 그렇게 세게 열지도 않았어요. 그냥 탁 여는데 와당창창 하면서 그 유리 문이 완전 다 깨졌어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앞유리창 깨지듯이 있잖아요. 조각조각 다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완전 아주 유리 다 덮어 쓰고 샤워 막 샤워 끝내고 나왔는데 유리 다 덮어 쓰고 땅에 막 유리 막 범벅에 이게 깨지면서 이게 뭐 별다른 충격 없이 깨진 거죠. 그냥 열면서 깨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파편이 튀기면서 뭐 몸에도 막 심하게 박힌 건 아닌데 그냥 끊기고 막 군데군데 막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상황이. 빨개 벗고 있지. 유리는 깨졌지. 또 피도 나고 그날에서 이제 내가 집을 빌려서 이제 묵는 건 아니야. 그럼 이 유리창 비용, 유리문 비용에 막 오만 생각에 막 다치면서 진짜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서 일단 급한 대로 그 밖에 형들을 불렀어. 형님들 누구야 이거 좀 도와달래 해가지고 이제 수건을 받아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물길 닦고 유리를 막 닦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하고 나왔어. 일단 수습을 하고 이제 도와줘서 이제 청소도 하고 다행히 뭐 큰 상처라든가 뭐 조금의 상처는 있었는데 그렇게 큰 부상이나 뭐 이런 사고는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제 그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 일을 이 집주인, 이 집을 빌린 우리 매니저한테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 이러 하다가 유리가 문이 깨졌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유리 엄청 비싼데 그 여기 사는 호주에서는 이게 사람 불러서 뭘 수리하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런 사람 불러서 하는 일이 돈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뭐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섭기도 무섭고 근데 이거 유리 깬 거 사실 내 잘못 아닌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내가 열어서 깨진 거긴 한데 내가 막 이렇게 문을 팍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열면서 깨진 건데 사실 이 유리가 오래돼서 깨진 걸 수도 있고 그랬는데 하면 이제 그 매니저랑 조금 다퉜어요. 그런 기분 상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린 건데 밑에 이제 며칠 입주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걱정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는 섭섭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그 일이 마무리되고 일단은 집주인한테 연락해보고 농장 거기 뭐 이런 게 돼 있는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도 다음날인가 또 일이 없었어. 그러면서 막 너무 일이 없고 하니까 반값이 주에 막 17불인데 하루에 내가 벌어온 돈이 막 3박스? 2박스 이라니까 막 3.5, 막 4불, 6불 이런 거야. 막 10개 해도 막 얼마 안 돼 금액이. 그래가지고 20불, 30불 하루에 벌어봐야 일주일 내내 출근해도 뭐 200불이 차이 안 되는데 반값을 100불씩 되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생활이 안 되니까. 같이 온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이 딸기 농장에 더 못 있겠다. 여유 자금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더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다시 시티로 돌아옵니다. 이제 시티에서 있었던 일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긴 얘기라서 재미가 좀 없었을랑은 모르겠는데 이 얘기들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갔다 온 사람들한테 좋은 추억 회상이 되었으면 그리고 앞으로 가시는 분들한테 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